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네. 이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만 했거든요. 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왜냐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런 말들은. 그래서 바로 그냥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자 이런 게 기본주의여서 일단은 뭐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뭐 우리가 뭐 정보 처리라는 말은 없는 거 아시죠? 정보 처리 기술사를 공부하러 오셨는데 뭐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정보 관리 기술사가 있고 컴퓨터 응용 시스템, 그죠? 응용 시스템 기술사 이렇게 두 가지 기술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보 처리라는 말은 없고요. 보통 대부분 보면 정보 관리 기술사들은 합격을 하면 자기는 정보 관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컴퓨터 응용은 그냥 정보 처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응용이 옛날 이름이 조직 응용이죠. 조직 응용 기술사.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알 것 같고, 이게 뭐 아시겠지만 쓰는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는 31살에 공부를 시작했고요. 이때 공부를 했고, 32살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32살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지금 이 규모보다 한 2배 정도, 2배 정도의 인원이 앉아있을 때 같이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공부할 때 거의 붐이었어요, 붐. 그 타이밍이.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빨리 붙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뭐 잘나서 빨리 붙었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내가 못나서 빨리 붙었던 거였어요. 이게 겸손도 아니고, 뭐, 역으로 잘난 체도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내가 못나서 빨리 붙었다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나는 아는 거 없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과 생각이 있는 이씨 공부하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보면 의견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주 유리하고 우수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꾸로예요.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시험에서는. 뭐 물론 이럴 수는 있죠. 합격한 다음에 뭐 이런 데 쓰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뭐 속된 말로 기술사로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건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그건 둘째 얘기고, 일단 합격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합격하려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32살에 땄으니까 웬만한 기술사 만나서 차수로 하면 제가 제일 높아요. 진짜 웬만한 기술사 만나면. 근데 나이로는 아직도 조금 어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술사 학원의 메인 기술사 다 저희 반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름 되면 다 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타 학원의 메인 기술사건, 어떤 기술사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DB에서 유명한 사람 하면 딱 누구 나오고, 뭐 보안에서 유명한 사람은 딱 누구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뭐 컨설팅 하면 유명한 사람 뭐 누구,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BPM이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어떤 컨설턴트가 있다고 쳐요. 아주 유능하고 그냥 책도 많이 썼고, 우리가 그냥 인터넷 찾으면 뭐 그냥 보이고, 또 혹은 유명 학원에서 강의도 해서 이 사람 BPM이라고 하면 홍길동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술사 공부를 하러 들어왔어요. 그건 이제는 한 6년 전, 한 5년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딱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혹시 책 팔아서 얼마 벌으셨어요? 1억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제가 보자마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웹 업체에서 그냥 유지보수만 하다가 그냥 그 기술사 공부에 들어왔어요. 근데 두 사람을 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기술사증을 가지러 오셨군요. 근데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아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아는 게 없지만 뭐가 되냐면,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격증은 자격증답게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깔끔하게. 결과적으로 보면 두 번째 사람은 6개월 만에 붙었고요. 그 다음 사람은 1년 만에 붙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도 운이 좋았던 거예요. 1년, 저는 한 2년 정도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사 시험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 이 말은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경험이 없고 조금 그냥 공부답게 하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근데 기술사를 취득 이후에 또 기술사 취득하면 우리가 또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을 하다 보니까 경험도 많고 능력도 좋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특히 유명한 컨설턴트, 뭐 속된 말로 그런 사람들은 기본이 이제 3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됐던 건 단순했기 때문에 그래. 단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일단 아무튼 됐는데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왜 따냐, 왜 따요? 뭐 누구는 그러는데 뭐 길이 있으니까 한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배부르신 분이고요. 그분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분은 길이 있으니까 한다. 그게 아니라 대안이 없으니까 한다. 사실은 대안이 없으니까 한다. 그게 저는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왜 따냐는 거는 사실은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냥 여기에서는 몇 가지 그냥 가이드만 말하고 그냥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술사라는 걸 취득을 하면 무엇을 할 건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아무리 잘나도 나이 앞에서도 다 무너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옛날에는 잘 나갔어. 근데 지금은 못 나가게 돼요, 사실은. 그거는 뭐를 갖고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왜 따냐를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개발자다. 내가 만약에 뭐 보안을 전문으로 한다. 내가 만약에 컨설턴트다. 그 다음 내가 만약에 뭐가 있죠?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관리자다. 저도 옛날에,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개발을 했어요. C 언어하고 너무 재밌어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때 이제는 한글 폰트 딱 만들고 너무 훌륭했다, 됐다. 뭐 고등학생이 이 정도 했으면 뭐 됐지 뭐. 그리고 나는 뭐 이찬진을 제외하고 2등이다 혼자. 아무도 인정하진 않았지 혼자. 이찬진이 그때 아래 한글 만들었거든요. 나는 폰트 만들었으니까 아래 한글에 풀다운 메뉴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그때. 근데 아무튼 1등은 이찬진이고 2등은 나 아니면,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혼자 생각이에요. 아니면 저기 그 C 관련 책 많이 쓴 전병선이라고 있어요. 제가 본 사람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C++ 관련 저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니면 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개발자가 최고인지 알았어요. 저는 개발이 너무 좋았고 이게 재밌었거든요. 누가 통제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뭐 비주얼 C++ 나오고 이러면 뭐 땡큐였어요. 너무 좋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저게 되고 싶더라고요. 말로 일하는 사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리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팀장, 멋있잖아요. 팀장. 팀의 장인데 맨날 밑에서 우리는 일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되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 근데 어느 순간 또 컨설턴트, 이름이 멋있잖아요. 일단 그죠, 이름이. 그래서 이것도 좀 되고 싶고 관리자도 되고 싶고 개발자만 하다가, 근데 느낀 거는 이쪽도 가봤더니 말로 일하는 사람은 많으면 안 되더라고요. 말로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밑에가 정말 힘들고, 말로 일하는 사람끼리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장이 한둘밖에 없고 밑에 팀원이 많으면 잘 돌아가는데 대장이 많으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는 거꾸로예요.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금 거꾸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로 일하는 거 싫다. 차라리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개발하고 싶다. 그게 더 속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폼은 나지만 생각보다 내가 말로 일하는데 내가 말로 한 걸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작년이 좀 고민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LNG 여기에 잠깐 입사를 했는데, 이제 뭐 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어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저 들어가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보고서 좀 만들고 있으면 돼.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뭐 보고서 만드는 거야? 뭐 그냥 대충 하면 그냥 놀란 얘기네.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 뭐 하겠어요? 같이 입사한 사람끼리 야 우리 잘 들어왔냐? 이거 괜찮나? 계속 이런 얘기만 해요. 그리고
제안서를 하나 딱 쓰기 시작해요. 쓰기 시작하는데 이 조직을 보니까 말로 일하는 사람이 천지인 거예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고 매니저가 거의 한 3, 4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한번 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별에 별거 갖고 계속 트집 잡고 트집에 뭐해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말로 일하니까 다 눈치를 보게 되고 다 말로 일하니까 다 이렇게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죽어나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밑에는 정말 죽어나요. 밑에는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결과적으로. 그럼 떨어져 나가면 밑에가 문제야. 이러고 사람 바꾼다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로 가고 싶어요. 다시. 진짜로 이 폼나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술사를 딴 이유도 사실은 동양증권에서 개발을 하다가 유지보수 하다가 좀 말로 일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말로.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니었다라고 지금 와서 느끼는 건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술사를 따면 저는 개발자는 개발자다운 그냥 로드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멋있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하는데 사실 아키텍트의 실제 실상을 말고요. 아키텍트의 실상은 솔직히 뭐냐면요. 개발 환경 구축해주고, 그 다음 뭐 해줘요? 공통 모듈 만들어주고, 그 다음 교육 좀 해주고, 이거거든요. 아키텍트는 죽어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책을 보면 알아요. 아키텍트가 대리다. 대리다 그러면 뭐예요? 뒤에서 싫은 일 다 해주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뭐 프레임워크 하나 깔아주고. 그런 아키텍트 말고. 근데 그러면 그런 아키텍트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그런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결정권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대리고, 내가 혹은 사원이고, 내가 혹은 뭐 과장이고, 차장이고, 부장이고 간에 결정권을 갖는 건 조직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 내가 만드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는 동양증권 때 대리였어요. 지금 동양그룹의 그룹 CIO가 저희 팀장이었어요. 저희 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만 보면 뭘 얘기를 했냐면요. 그 얘기를 했어요. 티맥스다, IBM이다, 이 새끼들 맨날 와서 뭐 종이 주면서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하려고 밥 먹자고 그러면 밥 먹으면서도 좀 부담되고 뭐 이게 맨날 그렇더라 이거죠. 자기 솔직히 봐서 모르겠다. 근데 팀장으로서는 우수한 거죠. 그거를 밑에다 말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보통 얘기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불러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야, 네가 기술사 땄으니까 공부 좀 더 해서 티맥스가 뭐 갖고 오면 이게 뭔지 좀 쉽게 좀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식적인 저의 의사결정권은 아니지만 의사결정권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걸 내가 우리 팀장밖에 해주면 결과적으로 그건 더 강화가 될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한마디로 관리자스럽게 SA가 될 거냐, 속된 말로 시다바리가 할 거냐는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한 번의 기회는 줘요. 한 번의 기회는 주고 본인의 성향의 문제예요, 대부분. 그래서 보통 나 기술사 땄는데 별로 달라진 거 없어. 기술사 땄는데 뭐 알아주지도 않고 처음에는 뭐 축하한다, 술 좀 먹고, 어제도 문자 왔어요. 어제 합격해서 뭐 감사하다, 뭐 처음에 이런 거 좀 하다가 좀 지나면 공허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 공허한 거는 왜 그러냐면요.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기회는 줬지만 결과적으로 성향이 안 되면 이게 별 의미가 없고, 보통 그런 분 있죠. 땄는데 장롱면허다. 장롱면허는 그 사람은 뭘 갖다 줘도 다 장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서 최근 여러분들 제안서를 쓸 때, 보통 제안서를 쓸 때 보통 이제는 수주를 하기 위해서 멤버스를 많이 잡잖아요. 그럼 뭐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제안 전략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우리는 고급 많이 넣어서, 그죠? 아주 우수한 인력 많이 넣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타사보다 고급이 한 50% 이렇게 될 겁니다. 혹은 중급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에서는 고급과 혹은 중급과 혹은 기술사를 많이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다 관리자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개발의 90% 이상이 뭐예요? 다 모바일인데. 그죠? 모바일로 하는 사이트에서, 그죠? 모바일, 웹, 다 이런 사이트에서 고급과 중급을 그렇게 많이 때려놓으면 제한평가하는 사람이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요. 초급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급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사실은 중급 이상만 돼도 모바일 쪽에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오히려 초급의 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급의 수를 어떻게 매니저 할 거냐.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급 이상에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요즘 그 프로젝트에서도 그게 있어요. 딱 써서 모바일 쪽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역삼각형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초급은 정말 적고, 그 다음에 고급은 엄청 많아요. 중급하고. 근데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못해요. 왜 그냥 수주 됐는데 그런 말 하면 완전 파장내겠다 그 얘기잖아요, 괜히.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어차피 개발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요 사람인데 중급 이상 안드로이드 할 줄 아냐고. 경험해봤냐고. 써놔봤지. 써는 건 지나가는 사람도 써봤고 누구나 다 써봤다고. 결론적으로 관리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뭐 자격증으로 뭐 이런 게 할 게 없어요. 학교도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뭐 학교를 뭘 나왔다고 해서 우수하다 이런 것도 없고, 사실은. 그죠? 그냥 이력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이에요. 무슨 뭐 MS의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건 얘는 좀 많죠. 얘는 이제 정보보안 기사가 2013년 3월부터 시행이 되죠. 그죠? 여기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우리나라 자격증이고, 얘는 그냥 대충 봐도 정보처리 기사처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정보처리 기사처럼 만들면 시행 하나마나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시행을 하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됐건 이쪽에 기술사라는 게 등장을 할 거라고 그저 생각이 됩니다. 그 3년 후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자, 그리고 이쪽에 또 뭐가 있냐면, 키사에서는 뭐가 있어요? ISMS 인증심사원이 있죠. 이거는 2013년부터 의무화예요. 의무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만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고, 또 하나 곧 의무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있죠. PIMS, 그죠? 개인정보, 그죠? 개인정보에 대한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보안은 라이센스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두 개는 공부를 해서 따는 게 아니라 교육을 가면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쉽게 그냥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경력이 좀 되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사실 이쪽은요, 컨설턴트인데 내가 영어 못한다. 그럼 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못하면. 조금 안다 필요 없고요. 영어를 아예 그냥 네이티브하게 못하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 생각은. 이 사람은 못하면 국내용이거든요. 근데 국내용 뭐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다가 지금 하향기에 맞아 있는데, 말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향기로 맞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어떤 분야건.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은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후행지수라는 건 선행이 움직이고 동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서비스 산업이라고요. 우리 들어봤잖아요. 뭐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로 일하는 사람 별로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쪽은 왜 영어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FTA 한 게 이유가 뭐예요? 밖에 나가서 벌어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벌어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결론적으로 밖에 나가려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분은 좀 오바를 해서, 외국에서는 PMP 자격증 인정해 주니까 PMP 따야 되겠다. 맞아, 인정해 줘요. 근데 이거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PMP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의 IT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선. 그럼 못 나가면 결과적으로 이쪽은 아웃이에요. 왜? 말로 일해야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죠. 여기에서 통제를 해주면.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주관이에요, 다. 그냥 100%. 그래서 이쪽은 영어 안 되면 그냥 저는 이제 다른 길로 모색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는 어떤 식으로든 대학원 가야 돼요. 근데 그 대학원도 석사면 안 돼. 이건 그냥 박사까지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흔한 게 박사예요, 진짜. 네,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하고 딴 거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죠.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일단은 무조건 박사까지 가는 게 안정적으로 저는 그나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3개 정도를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제시하는 그냥 어떤 그냥 로드맵일 뿐이에요. 근데 좀 그런 건 다 해봤다예요. 진짜로. 그냥 저 듣고 나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제시한 로드맵이고요. 자,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다른 뷰로 이렇게 바라보면, 일로 보면 우리가 마치 그냥 이것만 따면 뭐 할 수 있어.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따면 이거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단순한 게임을 한다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나가 감리고, 하나가 지금의 ISMS죠. 2개. 왜냐면 이걸 의무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으면 또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재심사 받아야 되고, 심사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보안 쪽 키, 이건 키사의 먹거리예요. 인터넷진흥원의 먹거리고, 여기는 감리협회의 먹거리인 거죠. 사실 감리협회가 아니라 감리회사의 먹거리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런 진입장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쪽에 일하는 사람이 일로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요. 또 반대로 이쪽에 일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무조건 따야 되거든, 이거를. 이걸 못 따면 뭐 안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에 일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거 싫어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ISMS 할 때 이력서 넣어서 이력서 심사를 받는데요. 감리 이력 쓰면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뭐 점수에서 플러스를 못 받을 수는 있어도 마이너스를 받는 건 좀 웃기잖아요. 이력에서. 그죠? 그럼 평생 하지 말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쪽이 힘들어요. 이제 이쪽에서 진입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 길이 있고, 이 길은 사실은 기술사로 하는 게 좋아요. 기술사로. 네. 물론 감리사가 있긴 한데요. 감리사보다는 대우나 이런 거에서 봐서 기술사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 사람, 뭐 아마 세리에 있을 거예요. 김동현 기술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요번에 붙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기술사로 들어갔는데 제가 세리 기술사 보면 뭐 10월 달 뭐 감리에서 얼마 받았다 뭐 이렇게 몰린 거 있죠. 그거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게 나만 받을 수 있는 거면 그런 거 올리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거 올리면 웃긴 거죠. 누구나 기술사만 따면 현재로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얘가 과연 10년 후에 그럴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실은 진짜 아쉬울 때는 내가 흰머리 좀 더 나고 더 나이 들고 그럴 때 아쉽거든요. 사실 지금보다 이거 아니어도 어떻게든 지금은 다른 대안을 제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10년 후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건 이거예요. 제 나이 또래 기술사들이 이제는 한 5년 안에 이제 나올 거예요. 5년 안에.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아마 직장 생활 할 거예요.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감리사도 나올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이거 한다고요, 이거. 이거는 찐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경력이 뭐 다 필요 없어요. 라이센스에 그냥.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겠죠? 시장이 안 커지는데. 마켓이 커지면 괜찮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는 건 그래. 나는 기술사는 있다. 근데 내가 경쟁할 사람들은 다 기술사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가 장점은 뭐가 있냐? 감리를 한 10년 하고 20년 하면 그게 아주 노하우가 쌓여서 잘하냐? 아니거든요. 이거를 오래 해야지 잘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를 오래 해야지 감리를 잘하는 거지. 감리만 10년, 20년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남의 걸 만들고 평가를 한 거지 내가 만들어 본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세상에 남의 거 만들고 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결론은 잘해요. 그래서 이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자, 그러면 제가 가는 건 사실 이거랑 하나가 또 있죠. 8, 9월에 하는 그 행자부의 교육 있잖아요. 보통 좋은 교육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돈을 안 받아. 좋은 교육은.
후진계 꼭 비싸요. 후진계 돈도 많이 받아요. 행자부에서 하는 안전코딩 진단원 있죠? 그 시큐어 코딩에서. 그것도 진단원 찜을 줘요. 그거는 소스코드까지 다 열어봐야 돼요.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서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랑 안전코드 진단원하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 나오면 바로 1회 달라고 하고 있고요. 나오기만 하면 이제 기다리면 요입당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물론 기술사를 내가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사실은 그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기술사를 최종 목적으로 공부하면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냥 자기 만족 하나 얻어요. 근데 기술사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 그냥 기술사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갔냐면, 계획을 이렇게 잡아두고, 자, 여기에 기술사가 있어요. 자격증으로 계획 잡을 때 저는 간단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따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따자, 귀찮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따자, 그냥 걸리면 다 보지 뭐. 어떤 사람은 우리 그 PMP 자격증 볼 때 그거 한번 응시료가 한 50만 원인가 60만 원이죠. 그 한번 떡 봤다가 전 뚝 떨어졌어요. 이게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떨어지면 50만 원을 또 내면 100만 원 돈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돈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응시를, 실력이 됐는데도 응시를 잘 못해. 또 떨어질까봐. 그럼 또 내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또 떨어질까, 그거 생각하면 3개월 가요. 어영부영.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응시하자. 그냥 바로 응시하고, 어차피 내가 3개월 동안 PMP 공부한다고 해봤자 뭐가 달라질 것도 없고, 보름 하나 3개월 하나 내가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하자. 만약에 두 번째 떨어지면 죽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냥 죽자. 그러고 그냥 바로 접수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볼 때 그 마지막에 뭐 이렇게 완료 있잖아요. 완료 버튼을 누를 때는 좀 떨리더라고요. 여기에서 불합격으로 나오면 진짜 이거는 뭐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창피해서 말은 못하잖아요, 이건 또. 그래서 아무튼 끝났는데요. 결과적으로 기간을 짧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이게 사실은 저의 데드라인이 언제였냐면요, 32살이었어요. 기술사는 32살까지. 그 다음엔 다른 거 하겠다. 그 다음엔 다른 거는 자격증은 없었어요. 사실은 끝났어요. 근데 이 차트가 자격증은 이건데 학교로 보면 다른 라인이 더 있었거든요. 나는 공부 더 하겠다. 근데 어차피 직장생활 1년 하면서 3개월은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를 다녀도 방학 빼고 결과적으로 1학기, 2학기에서 3개월만 나가도요, 1년을 합쳐서 3개월만 대충 나가도 졸업은 된다. 안 그래요? 야간대학원 안 그래요? 좋은 학교 다닌다 보시네. 그건 좋은 학교 다니는 거고요. 3개월만 나가면 졸업돼요. 2달 나가도 돼요. 어쩔 때는 진짜 한 손에 셌는데도 졸업은 돼요. 결론적으로 돈의 문제인 거지 내가 안 할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나이까지 기술사를 따지 못했으면 저희 전략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뭐 같이 하지 뭐. 내가 1년 계획을 짜왔다면 안 되면 그냥 2개 다 하면 되지.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운 좋게 계획대로 딱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끝나서 이 병행까지는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이 뒤쪽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의외로. 저는 그냥 이력서 내면 그냥 내가 박사과정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뭘 왜 안 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스카이에다가 낼 것도 아니고. 근데 딱 냈는데 이게 뚝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미처. 내가 입학을 못 할 거라는 걸. 근데 아무튼 입학을 첫 번에 한 번 떨어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20명 하는데 2명 뽑는데 정부 고위직서부터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면접 볼 때는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그 박사 면접 볼 때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떨어지면. 계속 올 거라고. 여기만 다닐 거라고. 그럼 왜 이 학교여야 되냐?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집에 가는 길에 있고요. 등록금이 싸고요. 그리고 박사 잘 줄 것 같아서 왔어요. 솔직히. 진짜로 솔직히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뭐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는 서울대 가는 게 낫지. 그죠? 그냥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운 좋게 한 교수가 웃어줬거든요, 그거를. 웃어주니까 대충 되더라고요, 이 게임이. 자, 그래서
이 뒤쪽에서 이걸 한 게 그거죠. 뭐 왜 대학교는 두 개를 동시에 다니면 안 될까? 왜 동시에 두세 개 다녀도 되잖아요. 그거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대학교 동시에 두 개 다니면? 대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학교와 대학원은 동시에 다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교육부에 알아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내가 동시에 다녔으니까. 예. 그래서 교양학과 학사 편입했고요. 학사 편입해서 다니고 그 다음에 박사 동시에 다녔어요. 이러면 아주 웃긴 일이 일어나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어쩔 땐 내가 대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문제 풀고 있고 다음 날은 또 갑자기 이제 박사과정이 돼서 내가 이제 그래 이제 학교의 끝에 박사가 됐어. 적응을 못해 이게. 아무튼 근데 저는 우수한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타이틀이 필요했어요. 타이틀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다 하겠다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학교 두 개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내요? 다 싼 거 다녀야지. 그래서 우리 기숙사 아시는 분끼리 싸고 박사학위 제일 잘 주는데 리스트 한 거예요. 1등 강원대학교예요. 강원대학교. 못 가겠더라고 거기는. 강원대학교 가면 2년 안에 무조건 준대요. 교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가면 돼. 근데 못 가겠더라고 솔직히. 그거 다 알아보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등이 충남대인가 하여튼 있어요. 있는데 가면 돼. 그래서 3등에 이제 비슷한 게 이제는 하여튼 있어요. 있어요. 저희 학교를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개인조사에서 알아보세요. 그거는. 아무튼, 여기는 거의 간신히 졸업했어요. 진짜로. 간신히.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학점 버리고 시작한다. 점수 필요 없다. 어차피 경력사원이 성적증명서 내는 데 없다. 신입이 내는 거지. 그리고 성적증명서 내면 옛날 거 내면 되지. 이걸 왜 내? 내가.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마디로 꼴등으로 졸업했다고 하면 돼요. 졸업 못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평균치 때렸죠. 이제 뭐 잘하지도 않았고, 잘 못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균치 때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때 안 돼도 별로 걱정이 없었던 게 어차피 크로스에서 이거 10년까지 갈 건데 이거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까지 가는데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다 할 건데 그럼 별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냥 보안 자격증에 시사나 CISP 이런 내가 필요하는 마음먹은 순간 따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가지고 인생의 스케줄 잡고 딸 자격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3개월이면 따는데 PMP도 그런 거 아니에요? ITIL 이런 자격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3개월이면 따는 걸 갖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계획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끝까지 다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면 IT 하는 사람이 왜 끝나고 학교로 가면 경영하겠다고 그래요. MBA 하겠다고. 왜? MBA가 DBA보다는 멋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MBA 아무리 따봤자 이쪽에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MBA라고 인정해주지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니면 운 좋게 이 사람이 만약에 학부까지도 그래요. 그럼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IT로만 계속 왔던 사람이 여기 끝에 딱 MBA 딱 바꿔주면 너 경영도 알아?